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국내 정세를 조금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참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영화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또 뭐 우리나라 역사 이런 걸 뭐 공부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고 생각하고 듣는데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소나무당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은 소나무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좀 아시는 분은 많이 알죠. 그런데 실제로는 소나무당의 파워가 조국혁신당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 그분 이제 순번이 정해졌습니다. 비례대표 9명이 정해졌습니다. 1번으로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2번이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이시고 3번이 손혜원 의원이고 4번이 정철성 변호사예요. 그럼 뭐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내가 그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거기 확정이 되었고 그 소나무당에서 이제 그분들은 그 비례대표고 지역구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이제 목포에 이제 출마를 하고 지역구로 아마 거의 당선입니다. 목포에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많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그 아마 최대집 그 의사협회 회장은 아마 그 소나무당에서 아마 당선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송영길 전 대표는 광주 서구갑에서 출마해요. 거기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저 컨벤션 센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가 뭐 거기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뭐 좋은 소식이 들리리라 이렇게 하는데 내일이 이제 3월 21일이 송영길 대표의 그 생일이라 그래요. 내일 목요일이죠.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아마 송영길 대표가 보석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이 한 4,000명이 이제 이 송영길 대표를 좀 나와가지고 보석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뭐 간단하더라고요. 무슨 카톡 비슷한 게 왔는데 거기에 이제 내 주민등록번호 이제 앞부분 적고 그럼 내 이제 전화번호 보내고 내 주소 다 적어가지고 내가 동의한다. 이분은 절대 뭐 나와가지고 뭐 도망가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좀 석방시켜 달라.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소나무당에서는 모든 그 공약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국가혁명당에서는 그 공약이 그거지요. 저기 국민배당금하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받는 거 그게 제일 크죠. 나머지 33가지 공약이 있잖아요. 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노후혁명, 부채혁명, 소득혁명, 배당혁명, 세금혁명, 신불혁명, 교육혁명, 사법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그것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렇네. 하여튼 그 33가지 공약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국민들에게 하나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은 국민 배당금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줘가지고 빨리 부채에서 해방이 되고 그 국민 배당금이죠. 그런데 소나무당에서는 공약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윤석열 조기 퇴진 이제 끌어당긴다 이 말이야. 바로 내려온나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꼬집어 내리려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정상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한테 대통령한테 꼬집어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 안 되잖아. 그런데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신분에서 그걸 터뜨리게 되면은 바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오늘 그 오후 2시에 강진구 기자하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하고 정철성 변호사가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것을 다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범죄꾼이니까 윤석열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 사람들은 청담동 술집 사건 있죠. 거기 강진구 기자가 완전하게 거의 다 밝혀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히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보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기 빨리 끌어당겨야 된다. 내리앉혀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나무당이에요. 조국 혁신당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 펀치라든지 그 강도는 소나무당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정부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10월, 11월 이래 되면은 완전하게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거기 이제 과연 이제 몇 달을 가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다고 이정현 씨라고 그 새누리당 대표 하신 분도 그 이야기를 해요. 하고 이낙연 씨도 이야기를 해요. 이낙연 씨도 이제 호남이 키운 호남 정치인을 이제 이재명이가 다 죽이고 있다. 하기야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호남에서 이제 국회의원 2번 재선, 3선, 4선 되는 사람을 다 잘라내 버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래요. 초선밖에 없다고. 초선도 다 물갈이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낙연 씨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도 호남 대권론을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되기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이분은 대통령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아마 지금 현직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아마 10,000배, 10만 배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할 만하죠. 또 이제 이재명 씨도 할만 하잖아요. 그분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한 100만 배는 나을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조국도 이제 한 10만 배 정도 안 낫겠어요. 실제가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랬는 사람보다는 100만 번 낫잖아. 누가 똥하고 된장을 구분 못하는지 그건 누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지금 대통령 될 후보가 없잖아. 그리고 엉망진창 돼가지고 이제 쫓겨나갔다고 이제 가정을 한 상태예요 지금. 아마 변희재님은 오늘 소나무당의 비례 2번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당선권이에요. 아마 소나무당은 아마 9명 전원 당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변희재님하고 최대집 이런 분들은 사심 없이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심 없이 일하시는, 자기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명예 누리고 하고 우쭐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이번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3월 27일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4월 3일,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이 4월 10일 총선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3주 남았어요. 3주. 수요일 딱 21일 남은 이 시점인데, 아마 그날 저녁에 내가 볼 때는 100석 넘기 힘들 거예요. 100석 넘기 힘들다고, 국민의힘에서는 100석 넘기 힘들다고 나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사형 선고 받은 거와 다름이 없다고. 대통령이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려요. 100석 미만 돼 버리면은, 200석이 넘게 되면은, 범야권에서 200석 넘게 되면은 뭐든지 가능하거든. 헌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버리고 말이지, 탄핵 발의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미 이제 원래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가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는 세계를 통치하는 성군 대통령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대권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도 고난 많이 받았고, 또 송영길이 아마 내일 모레 아마 보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국 뭐 이런 분들도 뭐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서는 뭐 한동훈이는 좀 있으면은 쇠고랑 차고 들어갑니다. 깜빵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청담동 이 사건이 여기 자기가 10억 걸었잖아요. 그렇게 다 그거 이제 강진구 기자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 자세하게 보려면은 미디어워치 오늘 2시에서 3시 반까지 90분간 방영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직접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해외도 못 가고, 그거는 뭐 그냥 청담동 그 하나만 해도 그렇고,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만 터져도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후보가 없잖아. 쉽게 말해서 보수 측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아마 그때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뭐 그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뭐 또 그래도 뭐 그 안에서도 대권 한번 해보려고 끌떡거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뭐야, 홍준표, 또 이 사람도 끌떡거릴 건데, 홍준표나 뭐 최재영이가 이번에 종로에서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사후한테, 각상원이한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놓을지 모르지. 그리고 황교안이도 뭐 또 끌떡거릴 거고. 그렇게 놓으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때까지는 어제 보니까 그게 뭐고 뭐 성추행이다 이래가지고 22명이 뭐 고발을 했나 뭐 그런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니니까 신인님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이렇게 여러 개 났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전에 늘 이야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5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그 5.16 혁명하고 혁명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를 직접 나섰잖아요. 군복 벗고 이제 민간인 신분에서 나갔을 때에 그 막판에 그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엄청 두드려 맞았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좀 근소한 차로 이겼어요. 하여튼 뭐 빨갱이 소리도 막 듣고 그랬다고. 그 당시는 빨갱이라면은 그 굉장한 겁니다. 지금도 빨갱이다 그러면은 뭐 진짜 작살나는데,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빨갱이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1963년도 당시에 같으면은, 그 1963년도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나던 해라고. 태어나던 해는 아니네. 그 4살 때. 태어나던 해는 1960년이고, 찌띠고. 그 윤석열 대통령 4살 때, 그때에 5대 국회의원, 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빨갱이라 그러면은 굉장했다고.
근데 그 실제 이제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그 뭐 또 뭐 성추행을 하는 것도 여러 사람 수십 명이 있는 데서 무슨 성추행을 하는 거. 아이고 참. 그 세상에는 그 허경영 신인님을 바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하튼 이제 그래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후보군에서는 이제 홍준표도 나올 거고 최재형이도 아마 나올 확률도 있고 한교안이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하태경이 또 나올지 모르지. 또 뭐야 저 원희룡이 이번에 그 인천 계양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원희룡이도 또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거기 이제 이래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같이 부역했던 사람들은 그 안 되거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요때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국민의 힘과 국가혁명당과 합당을 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제 후보가 돼서 아마 후보 경선할 때 되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까무라칠 겁니다. 까무라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렇습니다. 뭐 송영길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 국회의원을 5선 그리고 뭐 인천광역시장도 했고 그런데 재산이 5억이 안 되잖아요. 전셋집에 살고. 그리고 4개국어에 능통해요. 러시아, 중국, 일본어도 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책도 한 10권 써냈어요. 굉장히 박식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뭐 이재명 씨도 뭐 고생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송영길이 이재명이 그 저기 조국 법무부 장관 세 사람 다 합쳐봐야 허경영 그 총재님의 1억 조경 해자량 구간 정제급 항아라 불무 1무분의 1도 안 돼요. 먼지도 안 돼, 먼지도.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후보 경선해 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능력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 이제 3주 남았죠. 21일 뒤에 있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때까지 터지지 않을 것을 전부 다 총선 이후로 몰아놨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터지게 되면은 제2의 IMF보다 훨씬 더 혹독한 일이 생긴다는 말이 여러 번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엄청나게 이제 춥고 배고프고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캄캄해져 봐야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대통령은 바뀌어야 되고 이제 이거는 뭐 범죄가 확실하니까 그거 잡는 저승사자가 변희재란 말이야. 변희재가 웬간한 국회의원 100명, 200명보다 나아요. 너무 그래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 그래요. 이 사람은 목을 따기 위해서 바로 간다고. 옛날에 저거 누구야? 김신조가 그랬잖아. 김신조 121 사태죠. 그때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잖아.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이가 중령 시절 때에 이제 청와대 지키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때는 장군이 아니지. 중령 시절 때에 그래가지고 조명탄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그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김신조가 내려올 때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그러잖아. 그랬더니 변희재도 마찬가지예요. 목을 따기 위해서 자기 출마한다 그랬거든. 누구 목을 딸지는 뭐 여러분 상상이 맡기겠어요. 하여튼 엄청 어려워지는 이제 시점으로 들어간다고. 총선이 지나가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그럴 때 이제 국민이 정말 이제 이거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데다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국회의원 신분에서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될지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3월 28일부터인가? 3월 28일부터 28, 29, 30, 31일 4일간 한 14일간 정도 선거운동을 할 것 같네요. 한 14일간 뭐 이렇게 정말 뭐 국가혁명당에서도 다 이렇게 뭐 일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놨으니까 신인님께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또 그동안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도 많이 보았고 본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 지지가 있어서 나는 한 10석이 꼭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캐스트 보팅 잡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100석 넘기 힘들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95석, 뭐 90석 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범야권에서 한 180석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국가혁명당에서 한 10석 가져가게 되면은 캐스트 보팅을 잡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총선이 끝나고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부동산 문제, 또 은행이 망했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 200조를 빌렸다는 말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아래 내가 종합소득세 내 420만 원 정도 냈는데, 그것도 막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막 사람을, 국민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엄청 놀랄 정도로, 아니 그런 게 없었거든. 종합소득세는 나는 모르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뭐 갑자기 내라 이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내가 그때 지난주 3월 9일 날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 기다리면서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땅콩을 내 좋아하니까 땅콩 사러 딱 가서 보니까 신문 가판지 보니까 지금 너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던가, 이 사람들이 좀 좀 부당한 세금이다 이래가지고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또 논다 그러면은 내가 이의 신청을 좀 하려고 해요. 내가 구체적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수가 어려우니까, 세수가 안 그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국민을 막 쥐어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조세 저항을 하는 거야. 종합소득세를 내라 그러면 8년 전부터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든지 등기 우편물을 보냈으면 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막 이렇게 몇백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니까, 내 같은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던가 봐. 그 신문, 한국경제신문을 내가 봤거든요. 그건 그렇고, 여하튼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어려워질 때에 이제 사람들은 난세에 영웅이 나오고, 어려워질 때에 허경영 총재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은 이미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낮에 일을 하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 내 모르는 전화를 거의 다 잘 안 받는데 오늘 한 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이분이 경상북도 봉하면은 우리 안동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 봉하에 사시는 분인데, 박인수 선생님 유튜브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메리카 세계사 이렇게 검색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또 했고. 그런데 최근에 박인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강의 가운데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2번 들었거든요. 전에도 한
한 몇 달 전에도 거기 한 번 있었고, 며칠 전에도 거기 한 번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인류를 구하실 분이 1957년생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얼핏 그렇게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 안 그래? 예, 박윤수 선생님께서 해박하고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은 틀림없단 말이야. 우리가 저 일반 사람들이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고. 못하지. 예, 그분은 현대 미술의 도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문학에 대해서도 아주 박사고, 또 고인돌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한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공부도 했고, 사주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요즘 이제 1957년생으로 오신 분이 이제 세계를 구하실 분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얼핏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이 박윤수 선생님을 왜 좋아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분은 이 세계 역사가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 그 미시간 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나갔다 이거지.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모르겠어. 좀 옮기지는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아메리카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아메리카를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인데, 그냥 뭐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그분의 이제 워낙 그 주장하시는 바가 진실성이 있어서 이제 그 듣는 거예요. 듣고 중국의 이제 그 많은 지명이 우리나라 지명하고 같은 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광주, 뭐 안동, 상주, 뭐 신의주, 뭐 거의 다 있어요. 부산, 뭐 이런 게 전부 다 중국에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로 넘어왔다, 이제 이걸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주장하는 것은 명나라, 청나라 이런 게 없었다 이러거든. 우리나라가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고, 한데 이분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그분이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데 내가 한 가지 양보를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류를 앞으로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세계 황제는 허경영 신인이에요. 그거는 내 전문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게 아니고 1957년생이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다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워낙 내가 요즘 이제 정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분이 쓴 책이 내가 한 5권 정도 되는데, 아직 내가 한 번은 읽었는데 더 세밀하게 읽어야 되거든, 책은. 그러니까 달고 막 읽어가지고 완전 내 것으로 만들 정도까지는 안 돼. 그래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그분하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신인님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막 눈도장 찍고 해가지고 그 사람 그렇다고 가까운 게 아니거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신인님과 가까운 분, 하나님과 가까운 분은 하나님과 같은 그 양심이 가까우면 그래 가까워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그렇게 써란 말이야. 사람 마음을. 마음이 아주 맑은 양심.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가깝지. 너 그냥 그 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도 왔습니다, 내일도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라고. 내가 알잖아. 내하고 가까운, 내가 보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우리 직장에. 그럼 그런 사람이 내하고 가깝느냐? 천만의 말씀이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눌릴 자신이 있다 이 말이야. 박윤수 선생님 아니라 박윤수 선생 할배가 오더라도 딱 잡고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왜 이제 1957년생을 이야기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두 번인가 언급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는 이제 내가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한테 이분이 워낙 현대 미술 또 이제 세계 역사 뭐 여기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이제 교양적인 차원에서 내가 보시라고 올리는데, 또 자꾸 뭐 1957년생이 뭐 세계를 통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올릴 수가 없다고. 그거는 안 되거든. 내가 이제 이때까지 다 들어보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올리든지 하지. 그분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또 세계 역사를 이런 안목에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올리거든. 뭐 부산하고 이제 경남 도당방에는 내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사유가 있어서 전국방에는 내가 올리지. 그리고 이제 노래는 한 번씩 올려요. 워낙 이제 나도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니까 올리는데 그래요. 그럼 경북 봉화에 있는 어떤 분이시더라고. 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게 사이비 교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나서 가지고 내가 제2의 메시아다 이렇게 그렇게 잘 안 해요. 딴 사람을 앞에 내세워요.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기는 못하지만은 뭐 기독교 계통에 이제 있어가지고 그 사람 입만 열었다면 내 설교가 기독교만 이야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참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메시아다 이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게. 나는 내 20살 시절, 그러니까 만 20살 때 이미 기독교는 졸업한 사람이에요. 완전 뿌리를 뽑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 그리고 이제 강정산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뭐 세계 황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알지. 그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학식이 있어. 배운 뭐 아는 게 또 있다고. 심지어는 견성도 했지. 그런데 그건 가짜야 그게. 자기가 무슨 불로이를 만드나? 참 천만의 말씀이지. 허경영 총재에 비하면 발바닥이 떼도 안 되지. 자, 오늘 내가 간단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워낙 국내 정세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또 지금 현재 들을 것이 많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 송영길 대표가 아마 곧 내일 모레 아마 곧 석방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1957년생이 무슨 뭐 세계 황제가 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대화가 될 만하면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내가 힘이 있습니다. 허경영